네. 네. 아 예전에 그 우리 집 하면 또 걸리던 그 전화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아 그랬다. 네, 우리 집 이렇게 하면 걸리던 게 있었어요. 난 1번 우리 집, 2번 뭐. 아, 그 버튼으로. 아, 근데 음성 2번 영진이, 3번 진. 음성 인식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집. 거기 이제 김혜수 씨가 막 광고를 했었을 겁니다. 자, 이런 했습니까? 휴대폰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員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핸드폰 언제부터 쓰셨죠? 핸드폰은 옛날부터 썼죠. 근데 스마트폰이 저 고3 때 나왔어요. 고3 때면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스마트폰 따닥, 나왔으면 따닥. 대학 못 아, 갔어요. 스마트폰이 그때면 이제 9X년생입니다. 네, 답이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이현지 위원과 함께 지금 일단 넷플릭스 얘기 좀 해봐요. 네, 넷플릭스가 뭐 엄청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네. 왜 좋은 거예요? 가입자? 뭐 그쵸. 결국은 넷플릭스 같이 이렇게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플랫폼 회사들은 구독자가 빨리 늘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번에 1,300만 명의 순증을 했는데 이 정도 숫자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1,000만 명이 분기에 늘면서 넷플릭스 대박이다 했었던 그만큼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에 되게 다들 이제 밖에서 할 게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를 이렇게까지 구독한다라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 네. 뭐 대표적으로는 광고 요금제 효과도 생각보다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공유 금지할 테니 너희가 신규 가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입자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3개, 4개 분기에 걸쳐서 성과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독자를 빠르게 늘고 있네. 근데 수익성까지 잡고 있네 하면서 좀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자가 이렇게 막 원래는 다른 OTT를 생기면 나눠 먹지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이렇게 뭐 줄거나 뭐 그러질 않고 꾸준히 성장. 다른 데도 좀 엉망인 것 같아. 네. 들어가 보면 엉성해. 애플, 디즈니 네, 뭐 이런 맞아요. 데는 좀 좀. 별로예요. 진짜 들어가 보면 엉성해. 평가가? 네, 근데 이게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라마를 꽤 나름 화제성 있는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IP를 스피노프식으로만 공개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요새 TV를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TV에서 사실 방영되는 드라마는 많은데 화제성 있는 건 넷플릭스에 동시 방영되는 거 아니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런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디즈니가 이제 한국에서 구독자를 빨리 가져가려면 한국 로컬 콘텐츠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콘텐츠만 자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마블 같은 거. 네, 마블도 마블에서 이제 스피노프 작품 이런 걸 아유. 보여주잖아요. 마블 그 보셨어요? 나는 아예 안 봐. 아예 안 보세요? 아니, 나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거 들어 뭐 아이언맨은 아시잖아요. 공상과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아이언맨이 나왔어. 아이언맨은 아닌가? 하여튼 뭐 그 친구의 친구가 또 어떻게 돼갖고 또 새로 뭐 네, 만들어내갖고 맞아요. 마블 관련해서 얼마나 그 우려먹는지 진짜 네. 사골도 다 분해될 상황입니다 지금. 여하튼 정프로는 마블 안 좋아해요. 모두의 마블 아니야. 때문에 물려가지고 그러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두의 마블 와, 물렸잖아. 마블이 네, 저도 근데 거기에 많이 당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때도 모두의 마블 유행했었거든요. 대단하다. 동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사골 우려먹더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뭐 TV 시리즈로도 만들고 또 거기서 맞아요, 또 맞아요. 등장인물 하나 나오면 또 걔 갖고 또 어떻게 걔는 뭐 네. 아유 너무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대중을 못 잡았는데 이게 한국에서 당연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힘들었던 거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애플도 사실 이제 뭐 파친코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사실 볼만한 콘텐츠가 많진 않은 아, 상황이고요. 그거 한 프로 보고 나면 월에서 5천인가 3천 뭐 얼마씩 계속 내고 있어. 아직도요? 어. 그래서 구독자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해지를 잘 안 하시거든요. 빠친코 2 나올 줄 알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것 네. 같은데 그거. 얘기가 확실히 매듭이 안 쳐졌잖아요, 아니, 그죠? 그렇죠. 예고도 했지 나온다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또 작가 배우 파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 5월에 이제 작가 파업 시작하고 7월에 배우 파업 하니까 올스탑 됐거든요. 제작이.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쪽대본으로 이런 또 시대가 아니라서 제작하는데 오래 걸려요. 한국은 되게 근면성실하시잖아요.
몰아쳐 그러면은 힘들어하면서도 6개월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네. 미국은 이제 빨라야 1년 반,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리니까 음. 예고편은 냈지만 계속 이게 미뤄지는 거죠, 제작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간 이제 OTT들을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실 저는 구독은 하지만 딱히 보진 않거든요. 안 봐요? 네, 왜냐면 저는 오, 넷플릭스 뭐 최근에 보면 안 돼. 이게 그 이제 재밌는 게 있으면 보는데 제가 최근에 예능에 빠져가지고 자꾸 옛날 예능 이런 걸 보니까 구독은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옛날에는 보진 뭐 않아요. 무한도전 20년 전 거인데. 그럼 뭐 어떤 채널로 봐요? 그럼 근데 그런 저 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탈출이라고 하는 티빙에서 TVN 예능이 있어요. 이게 방탈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방탈출을 이제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서 이거가 이제 티빙에서 옛날 지금 가장 최근 시즌이 아마 2021년인가? 에 끝났어요. 근데 그걸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예능을 많이 보는데 티빙도 좀 된다는데 요즘. 네, 티빙이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니까 광고요금제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티빙도 그럼 우리도 광고요금제 할게 라고 아, 이제 광고요금제를 시작합니다. 티빙이 광고 보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5,500원을 내야 돼요. 넷플릭스랑 똑같아요. 이제 5,500원을 내면 중간에 광고 몇 개 보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비싸요. 정말 비싸요. 지금 넷플릭스가 5,500원 광고요금제 안 볼 거면 그 다음 요금제가 13,500원이에요. 네. 네. 그 위에는 17,000원. 근데 티빙도 가격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티빙도 5,500원짜리 안 볼 거면 이제 13,000원. 싫으면 17,000원.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13,000원 내고 볼래? 아니면 그냥 뭐 비싼데 그냥 광고 몇 개 보고 5,500원에 보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티어가 중간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원래 넷플릭스도 9,5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서는 가입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거를 할래? 아니면은 싼 걸 할래? 하면 당연히 이제 좀 부담이 될 경우에 싼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광고요금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놀랍게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전체 가입자의 40%가 그 광고요금제입니다. 생각보다 가입자들이 광고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뭐 나래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중간에 콘텐츠를 보다가 끊기면 좀 열받잖아요. 광고 보고 이러면. 근데 이제 중간 광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새는 TV 보다 보면은 에휴 또 광고 나오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자 하는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광고 보지 뭐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티빙도 그럼 우리 1분기 중으로 3월 중으로 광고요금제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빙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티빙하고 지금 넷플이 좀 치열하게 1, 2위 싸우는 거야?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넷플 단독 1위인데 티빙이 조금 위협을 그런 거겠지. 예. 1, 2 치열한 싸움은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미 이제 치열해지려고 티빙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KBO 중계권을 또 단독으로 가져왔어요. 400억을 주고. KBO? 야구. 야구? 네.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보셔야 돼요. 야구 보시려면. 그럼 일반 공중파에서 야구 중계 안 해요? 이제 독점권을 가져왔으니까. 일반 티빙. 야구 그 TV에서 안 한 지 꽤 됐을 거예요. 진짜요? 무슨 스포츠 한참. 채널. 네, 뭐 그런 데서 좀 했었지. 난 좀 UFC 보느라고 야구를 잘 안 보게 돼. 근데 넷플릭스도 그 WWE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그 네. 중계권을 이제 독점으로 10년 동안 사왔어요. 그거 엄청 비싸게 샀더만요. 네, 거의 한 7조 좀 안 되게 샀거든요. 6조 6천억 정도에 샀는데 그렇게 한화 사이 많이 환산하면. 보나? 그러니까 그게 쇼인데도 응. 우리 옛날에 네. 어렸을 때 기밀 박치기 그거 보듯이 또 옛날 천규덕. 헐크 호간 아시죠? 헐크 호간, 홍키통키맨, 어떡해. 스네이크맨, 빅보스, 경찰. 이게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걸로 하겠습니다. 달러맨 나와갖고 막 그 돈 뿌리고 그러면 진짜 열받는데 달러맨이 막 이렇게 나가 돈장 근데 막 합니다. 재밌잖아요. 네, 네. 이게 레슬링이 또 너무 저는 이게 연기인지 몰랐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요? 최근까지요. 그래서 막 피 철철철 났는데 그게 다 서로 짜고 치는 그 연기라는 거예요. 네. 몰랐죠.
애널리스트 맞아요. 약간 좀 약간 의심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세상을 너무 이렇게 밝게 보시는구나. 믿고.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알고 그러면 되게 리얼하게 잘한다. 근데 이거를 거의 6조 넘게 10년 동안 독점권을 넷플릭스가 샀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재밌다고 보는데 저보다 더한 이제 좀 더 팬들은 보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제 공통 전략이 뭐냐면요. 광고 요금제가 이제 1단계였다면 2단계는 뭐냐면 스포츠를 넣어요, 자꾸. 쿠팡 플레이만 생각해 보셔도 쿠팡 플레이에 스포츠 특히 중계 그 축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쿠팡에 딸린 OTT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OTT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네네네. 저는 스포츠 경기 따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넷플릭스가 무슨 유럽 프리미어 리그니 뭐 챔피언스 리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만약에 가져가면 진짜 난리 나겠네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고 요금제를 만약에 제가 유저예요. 광고 요금제 유저인데 설마 그 경기 보는데 광고를 넣겠어요? 설마 중간에? 이거는 이제 저는 모르는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가입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구독을 해놓고 해지를 잘 안 한다면 뭐가 됐건 가입자를 빨리 끌어오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좀 싼 요금제로 광고 요금제,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행보를 보고 뭐 쿠팡 플레이건 티빙이건 한국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유튜버를 싹 사가가지고 거기서만 딱 보게 하면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무조건 그러면 되는 안 됐대. 무조건 되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애플 네,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거기랑 대화 좀 돼요? 대화가 있어? 완전 없죠. 인맥 없죠. 그럼 뭐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한번 허세 좀 부려봤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배우가 요즘 뭐 편당 10억을 부른다는 거예요. 탑 클래스 배우들이. 편당 네. 드라마. 탑 클래스라면 예를 들면 누구예요? 아니 뭐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동석이 형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한류 배우들. 그래서 편당 10억이면 이게 제작비가 가능하나 싶은데 또 그쵸. 글로벌로 생각하자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싸진 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티빙 같은 회사들은 사실 2022년에 연간으로 영업 손실만 거의 1,200억이에요. 어디가요? 티빙이요. 그리고 23년이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거의 1,300억이거든요. 적자? 네, 손실이.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또 너무 비싼 드라마를 만들긴 힘들고 TV 그 CJ하고 어디랑 붙은 거죠? 사실 CJ ENM이 최대 주주긴 한데요. 네. 2대 주주가 이제 JTBC. 네, 그래서 JTBC 콘텐츠들 같이 보는 이유가 그렇고요. 이제 네이버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크게- 컨텐츠 업체 다 붙었네. 에? CJ, JTBC, 네이버 그럼 붙었으면. 큰 데들은 붙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드라마 제작하려니까 너무 이제 개런티도 에이. 비싸고 요즘 제작비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거를 해서 맞아요. 단가가 나오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티빙이 사실 진짜 눈물 나는 게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되게 유명한 웹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비가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에 좀비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창 좀비 되게 유행했던 시절에 그러니까 네. 작년 3월쯤에 아마 이게 공개가 됐었는데 티빙에 회당 3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야.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티빙에서도 우리가 괜히 비싼 거 하지 말고 예능, 환승연애 이런 거는 되게 많이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성비. 스포츠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돈 감당이 되는 넷플릭스는 좀 비싼 걸 만들고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라이트한 작품 위주로 가고 그래서 전략들이 조금 근데 가격은 다릅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 가격이 이제 좀 낮춰지죠. 근데 넷플릭스 가격제 똑같이 하면 어떡하냐? 요금제요? 네. 어쩔 수 없죠. 가격도 그럼 좀 낮추든가 해야지. 그러겠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싸요. 하다가 와차되지. 전 사실 마차도 구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독할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비싸요. 마차도 3% 구독해요? 구독을 거기서 물어보는데 민망. 하물며 무료인데도. 유튜브 구독은 하죠. 저는 또 막 이런 멤버십 이런 것도 있는 줄 알고 순간 당황했잖아요.
구독은 다 합니다. 네, 네. 무료는 다 구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넷플릭스는 좀 더 대형 제작비 그리고 이제 좀 고퀄의 드라마 시리즈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네. 물론 이제 거기 추가로 스포츠도 이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티빙 쪽은 그런 고가의 드라마는 조금 이제 지양하는 지양하면서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좀 스포츠 이런 쪽으로 좀 네. 가고 있다. 네, 아. 구독자 확보가 중요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다들 놀라시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CES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B2C 부스를 마련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또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4시간을 기다려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하고자 하는 전략 방향은 너무 명확해요. 이제 스포츠도 있는데 좀 게임 같은 IP를 좀 더 오래오래 아. 쓸만한 콘텐츠들을 만들자.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뭐 메타버스 관이 많았던 것도 있긴 한데 이제 XR 헤드셋 쓰고 그 삼체라고 하는 3월에 공개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3대에 걸쳐서 우리가 했던 행동이 이제 뭐 미래에 뭐 어떤 식으로 뭐 파급력이 생긴다 뭐 요런 시리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7분 정도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IP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구독자가 계속 우리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하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더 몰입해서 보는 콘텐츠. 이제 앞에서도 뭐 XR, VR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비전 프로 네네.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좀 더 몰입형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약간 굳이 따지면 전략이 좀 다른데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히 콘텐츠만 재밌게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즐기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고 티빙은 구독자 확보가 중요한데 돈이 이제 없다 보니 좀 더 라이트한 예능 중심으로 많이 편성을 하되 스포츠랑 광고 네. 요금제로 구독자를 확보하자. 약간 이런 전략으로 좀 다릅니다. 장담합니다. 2년 안에 넷플릭스가 VR 기기 내놓습니다. 하드웨어. 예. 넷플릭스 보기에 최적화된 스피커 그다음에 뭐 등등 해갖고 2년 내에 내놓는다. 전 여기 5만 원 걸겠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29일 이제 선언하십니까? 2년 뒤에 와보려고요. 아 넷플릭스 무조건 합니다. 제가 딱 이제 감이 왔어요. 장담합니다. 2년 내에 UFC하고 예. PGA 넷플릭스에서 봐야 될 겁니다. UFC랑 PGA 골프 그러면 몰입감은 있겠네요. 뭐 그 장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근데 확실히 달라졌더라고. 넷플릭스 요즘에는 네. 옛날에는 막 검색하다가 아이 볼 거면 나가. 그래서 내가 한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 요즘에 근데 뭐라도 하나 보게끔 만드는 그 기술이 네. 아 그래요? 오 장난 아니야. 어제도 내가 거의 한 4시간 봤거든. 넷플릭스를? 넷플릭스. 뭘 그렇게 보세요? 넷플릭스 어제 킬러인가 뭐 그 드라마? 아니 영화 한 프로 보고 킬러가 볼 게 복수하는 생각보다 건데. 많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네. 광고해도 된다고 보는 게 나 성난 사람들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이번에 완전 그래미상 막 그한 거. 그거 하루인가 이틀 만에 싹 다 봤거든. 네. 그것만 딱 보니까 내가 13,000원 낸 효과 있네. 아깝지 않다. 딱 그런 느낌. 그리고 맞아요, 어제 맞아요. 또 주말에 선산이라고 육부작 네, 있거든. 맞아요. 최근에 그거 딱 쫙 정주행했어. 육부작 13,000원 괜찮아. 이런 거. 점점 배 나옵니다. 그러시다. 걸으세요. 황야는 걸렀어. 황야는 내 장면은 아니더라고.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영화관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영화 한 편 볼 값에 넷플릭스에서 만족스러운 거 여러 개를 그러니까.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콘텐츠만 있으면 충분히 맞아요. 만족스러운 가격이라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90인치에다 우퍼 달아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넷플 하나는 기본으로 가고 하나 추가로 티빙을 볼 거냐 디즈니를 볼 거냐 애플을 볼 거냐 요 정도 이제 선택들을 아마 좀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신 그렇다고 것 4개 같아요. 5개 네. 다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한 1+1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하시는 게 아닌가. 애플은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애플은 좀 접어요. 접어야 되지 않을까? 애플 TV는 빠친코 2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네, 그리고 나름 애플 TV에 우리가 이제 잘 못 느껴서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 현지 드라마를 벌써 시즌 2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애플 TV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밀리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재밌는 그런 재밌다가 이게 정말 뻔하다가 아니고 이제 좀 신박한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내기는 해서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애플 TV가 있어야 합니다. 수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플랫폼도 OTT 이야기 이 정도로 좀 여쭤보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 엔터 얘기만 잠깐 한번 좀 여쭤볼까요? 3사 중에 제일 지금 눈에 띄는 데가 어디입니까? 4사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제 사실 뭐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하이브가 제일 여전히?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너무 죄송한 말씀이 있는 게 작년에 막 하이브 40배 할 때야 무조건 지금 싸다 괜찮다 했는데 지금 거의 30배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또 제가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30배 정도면 정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아니 팬덤으로 그 주가를 예측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하이브의 팬이 아닙니다. 저는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하이브의 누구도 아니 팬이 남성분 아닙니다. 나오면 불핑을 얘기라고 저기 여성분 나오면 하이브. 그냥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네. 하이브를 말씀드리냐면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 가장 그 하이브 소속 가수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중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대중성 있는 가수들이 활동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팔겠지라는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소속 가수들의 히트 레이시오 자체가 높다라는 걸 보면 저는 하이브가 좀 괜찮고 네. 사실 1분기에 활동이 많이 비어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뭐 뉴진스라든지 뭐 투바투 뭐 이런 가수들이 아마도 높은 확률로 2분기로 활동이 좀 밀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1분기 활동이 르세라핌이라는 가수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르세라핌, 네. 안티티티티 프레즈. 네. 네, 몰라요. 가수. 우리 저 김프로님 모릅니다. 이런 얘기해도. 네, 그 가수가 네. 아마도 우선은 지금 상황으로는 르세라핌 정도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뭐 투어스라는 신인이 데뷔를 하고 되게 좋긴 하지만 네. 1분기가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2, 3, 4분기로 갈수록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나는 싼 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SM을 좀 쌤. 봐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밸류 자체가 지금 거의 13배 정도면 네. 좀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사실 소속 가수들이 많이 작년에 많이 이제 앨범에서 때려 맞았어요. 네. 뭐 300만 장 팔 것 같은데 막 100만 장 팔고 아 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또 신인을 생각해 봤을 때 라이즈라는 가수가 생각보다 차트 역주행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괜찮지 않나. 신인인데 뭔 역주행을 해. 9월에 데뷔를 했는데 네. 이제 사실 보이그룹에서 차트 역주행을 한다는 게 네. 막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직 미국은 본격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멜론 차트 정도지만 그래요? 멜론에서 차트 역주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어디선가 팬덤이 붙는 거를 숫자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하이브 아니면 SM. 아니,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리가 많은 저기를 줬던 거는 밸류 줬던 거는 물론 이제 BTS도 어마어마하고 뭐 또 다른 그룹들도 있지만 위버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네. 플랫폼이야, 플랫폼. 맞아요. 플랫폼 된다 이런 거인데 그 생각보다 이렇게 파괴력이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위버스가 이제 구독 모델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하면서 그걸로 사실 위버스 가치를 많이 주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시점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위버스에 이제 구독 모델이 들어와야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네. 올해 연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냥 연예 기획사다 이거죠. 예, 뭐 본업 가치만으로도 30배 정도면은 30배 충분히 너무 관심. 큰 것 같은데. 30배. 그런가요? 연예 그럼- 기획사가 쌤이 저 10몇 배라면서요? 13배? 네. 거기는 잘못하면 또 회장님 돌아오신 수도 있잖아. 리스크가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OTT 그리고 엔터 이야기 살짝 너무 덧붙여서. 방송감이 정말 너무 좋아지셨다. 이현주 위원이요? 네. 아이고 호감이 호감. 저하고 방송 데뷔를 하셨. 그래요?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 다 호감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현지 위원님 앞으로도 좀 비판적인 사고 조금 더 예. 아니 저는 정말 팬으로 보지 않습니다. 탑재해 주시고요. 오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